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 자, 오늘 10월 23일 일요일이죠. 지금 6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와우, 또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지났습니다. 6시 때에 들어오긴 했는데 조금 늦은 시간이고요. 지금 기온이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11도 정도 됩니다. 10도에서 11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 한 17도, 18도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공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약간 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이고요. 자, 안개가 참 많이 꼈네요, 오늘. 근데 이런 날은 보통 보면은 낮에는 좀 맑은 경향이 있죠. 네, 화창한 날이 되는 경향인데, 그게 사실은 안개가 끼는 것 자체가 이미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는 그 지점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속이 아니고 땅 표면에, 지 표면에 이렇게 공기층이, 그 공기층의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 상승 기류보다는 하강 기류가 많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고기압이라는 걸 이제 뜻하기 때문에, 고기압이 지속될 경우에 낮에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압이죠.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 때문에 이렇게 공기층이 지표면에 이렇게 머물러 있기가 힘들죠. 계속해서 상승을 하려고 할 테니까. 그러니까 하강 기류가 있는 곳에서 지표면에 이렇게 안개가 끼게 되는 거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고기압이 지속되는 거다. 맑은 날씨가 이렇게 낮에 신기하게 아침에는 이렇게 안개가 자욱했는데 낮이 되니 날씨가 맑아졌다. 그거는 바로 안개가 끼는 그 아침에도 고기압이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뭔가 이거를 약간 좀 문과적으로 해석을 하면, 뭔가 날씨도 이렇게 자욱했던 그 순간들이 지나면 다시 오히려 좀 화창한 그런 날씨가 시작되는 게 참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좀 어둑어둑한 이런 안개를 뚫고 이걸 극복해낸 다음에는 아주 맑은, 그 전보다 안개가 없었을 때보다 더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런 맑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조금 더 비약을 좀 해보면, 시련을 거친 다음에서야 그런 빛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시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안개가 끼었을 때
그렇게 밝은 해의 중요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가 안개가 낀 다음에야 그 중요함을 느끼고 그 안개 속에서 시련을 거친 다음에 다시 밝은 해를 이렇게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하나의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마 약간 서쪽 하늘 이렇게 보면요, 이건 동쪽이 아니고 서쪽 하늘입니다. 와, 어마어마하죠. 이건 동쪽 하늘이고요. 이거는 그냥 하늘 복판입니다. 자, 약간 이런 느낌. 신호등도 보이고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 주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어제 그 예전에 방영했던 제가 좀 약간 사람들의 어떤 심리 분석, 그런 가족이 출연하는 약간의 그 가족 구성 간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심리를 풀어주는 그 전문가로 등장하는 그 오은영 박사. 요즘에 보면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잖아요. 사람들의 상담을 해주고 컨설팅을 하고 좀 솔루션을 제공도 하고 이런 거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한 번씩 그거를 보면서 아, 저게 저 상황에서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난 해결책은 또 없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곤 하거든요. 특히 현대사회는 좀 그렇게 각 개인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해보는 게 그런 좀 필요가 한 시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종 그런 프로그램들,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 대처 방법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즐겨보곤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제도 좀 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봤죠.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아마도 MBC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라는 그런 컨텐츠가 있습니다. 어제 이거는 좀 뭔가 끌려요. 이런 프로그램,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특히 제목에서 보여지듯이 결혼 지옥이거든요. 결혼 천국이 아니고 결혼 지옥, 제목에서 느껴지죠. 결혼한 부부가 겪게 되는 서로 간의 그런 부딪힘과 갈등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른바 정상적인 결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주로 일반인들이 출연을 하고 그거를 패널들,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같이 동석한 패널들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특히 오은영 박사가
거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이제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봤죠.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보고, 그리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본편을 이제 다시 이렇게 돌려보곤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심정적으로 정말 심각하다 라고 생각했던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한 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부는 쌍둥이 엄마 아빠. 소주제가 그거였어요. 5년간 문자 메시지로 대화를 한 부부 해가지고 나옵니다. 물론 이 부부가 100% 완전히 전혀 대화가 없는 건 아니고요. 간혹 대화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서로가 서로를 그냥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부부 문제가 심각하다, 어떻게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이렇게 없을까 라고 여겨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이야기들, 날카로운 이야기들, 서로를 비난하는 말들, 또 욕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가득하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결혼하기 전만 해도 얼마나 다정한 부부였는지 그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지금 현재 결혼한 지 한 10년 됐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그 모습들, 얼굴 표정들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둘이서 서로 어딘가 놀러가서 찍은 사진들, 중간중간에 찍은 사진들, 그리고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 이런 것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는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약간 좀 가슴 아픈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좀 통상적인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왜 이런 관계가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관계가 나빠졌는지 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물어보는데 통상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가 무시하는 것 같다. 상대방이 나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남편이 했던 말 중에 좀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긴 있어요. 와이프가 임신했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7, 8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때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남편이 운전을 하고 와이프가 옆에서 이제 따로 앉아 있었겠죠. 차로 같이 이동하는 중에 다툼이 생긴 것 같아요. 다툼 생길 수도 있죠. 언제든지 다툼이란 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또 좀 다른 문제인데요. 흔히 우리 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운전하고 가는 사람, 그리고 옆에 동석한 사람, 야 내려, 그럴 거면 내려. 아니면은 동석한 사람이 먼저 내려줘, 나 같이 타고 가기 싫어, 나 짜증나서 못 가겠어, 그냥 내려줘. 근데 문제는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남편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고 와이프를 좀 많이 돌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부터는 하고 있었을 거예요. 차를 타기 전까지도 저도 아마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소재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감정이 틀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항상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다 다른 사람들, 성향도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고, 어떤 사고방식도 다릅니다. 야, 내려. 그래, 내려줘. 나 내릴게. 나 혼자 갈게. 그 도로 한복판에서 아마 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그 순간에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막 적대시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죠.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아무리 친한 가족 간에도 사람의 감정이란 건 그렇게 움직이기 마련이거든요. 정말로 사람들의 심성이 착하고 순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둘 다 그런 사람이다. 그 두 사람이 만났을 때도 뭔가 하나의 계기가 작용해가지고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틀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뭐 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안 틀어지면 좋으니까요. 근데 틀어질 경우에 어떻게 이들 관계를 다시 정상 상태로 되돌리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진짜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만삭인 아내를 내려줬다, 와이프를 내려줬다, 그 와이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참 이거 약간 이제 구태의연한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상상을 해보면 약간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간다고, 이런 느낌. 이렇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더 잘해주지도 못할 망정 이걸 버리고 간다고. 근데 남편 입장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간 부딪히는 상황, 그 부딪히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임신을 하고 있다는 자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삭인 몸으로 그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 간에 공격적인 말들을 막 이렇게 내뱉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좀 지켜줘야 될 대상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자체가 말이죠, 와이프가 혹시라도 이런 상황을 더 부각을 시키면서 더 이용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앞서 나간 좀 뭔가 논리적인 비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이성의 영역이 아니고 감성의 영역이거든요. 싸운다는 거, 완전히 100% 이성을 가지고서는 하지 않을 행동들, 하지 않을 언행들을 이렇게 상대방한테 보인다는 건 적어도 감정의 개입이 이성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일을 일으킨 거죠. 이거는 남편 혼자의 잘못이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만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환경, 그날의 분위기, 그날의 서로 간의 어떤 그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그날의 느낌,
그날의 패턴, 예,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런 적대적인 어떤 감정이 폭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남편은 그 일 이후로 너무나도 죄스럽게 느껴졌겠죠. 와이프는 와이프대로 와, 이 사람이 나를 버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또 했겠죠. 그 상황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고 나는 보호를 받았어야 됐는데 남편은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리는구나, 어떤 하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를 버려버리는구나. 남편은 거꾸로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때의 복잡한 심정, 예, 그리고 그 상황을 잘 이렇게, 예, 벗어나지 못했던, 잘 다뤄내지 못했던 거기에 대한 자책,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막 불러일으켜지면서 서로 간에 그런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에서는 그 부분을 그렇게 짚진 않았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관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뭐냐,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하고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참 선한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죽이네 살리네 하죠. 친구들끼리도 온갖 그냥 욕들을 그냥 날리고 서로를 마치 그냥 물어뜯듯이 그런 공격적인 말들로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말이죠, 그거 자체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왜냐, 내가 그 사람의 심정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러니 조금은 저는 아쉬운 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한번 본 적이 있는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의 입장을 본다는 건 진짜 100% 이성적인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서, 물론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 그 상황에서 이게 다소 내가 보기에는 내 입장에서는 부조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상대방이 그때 선택했던 그런 말들, 그런 행동들, 그런 결정들이 와,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거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성향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이때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그 사람한테서 100% 그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처단하기 위해서 진짜 했던 그런 언행이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도저히 돌이킬 수가 없는가. 저는 말이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라는 거,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만삭인 아내를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한복판에 세워가지고 혼자 오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거 그 싸우는 중에 예상 못할 일은 아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주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벌어지는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조금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그렇죠. 아니 뭐 굳이 만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친구 사이 단순, 아니면 뭐 선후배 관계, 뭐 어떤 관계를 다 떠나서도, 아니 심지어는 부모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기 애들 보고 너 이거 자꾸 그러면은 이거 너 혼이 내려서 따로 들어와,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서로 막 그 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이야기할 때 그게 그런 현실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때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는 나는 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마도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 당시에 좀 그런 감정이 너무 상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니 나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맞다.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결국은 그 방송에 출연하면서 남편이 하긴 했거든요. 그랬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성향 같은 거,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막는 것보다는, 물론 예방적인 차원도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 조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도 좀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게 온실에서 이렇게 그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는, 다양한 상황이 닥칠 거라는 예견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어떤 문제 해결 능력, 오히려 이런 거를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거죠. 이미 이렇게 던져진 그런 상황, 그런 문제들을 서로가 다시 이제 풀어가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 그게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아예 그냥 깊어질 대로 깊어진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냥 일상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상대방이 또 받아들이는 태도, 그걸 또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럼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안녕. 이쪽에 고양이 한 마리가 또 있습니다. 안녕. 안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사람들 간의 문제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부부 간에는 하나의 팀으로서 말이죠, 뭔가 상대방에 대한 이해, 복,
그게 막 이 사람을 분석해 가지고 예, 이렇게 완전히 내가 이제 그 사람이 돼 가지고 막 모든 거를 그 사람의 판단에 맡기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을 따라간다 이게 아니고 일종의 개연성이라고 할까요? 아,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조금 개방적인 마인드, 그걸 가지고 상황들을 좀 지켜본다면 좀 관계가 회복되고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일요일입니다. 10월 23일 일요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 장갑을 껴서 터치가 잘 안 되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바이.